자, 이번에는 이 친구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뇌교육을 했었어요. 제가 참 예뻐하는 친구 중에 하나인데 이제 조만간 다음 주에 말레이시아로 가요. 그래서 자기 비전과 말레이시아에 대한 거를 조사했고 그것에 대해서 자기 비전을 잡아간 거를 어떻게 계기를 통해서 이렇게 성장했는지에 대해서 발표할 거예요. 자,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꿈을 쫓아가는 우리 S멘토 양준혁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말레이시아와 나의 비전에 대해서 발표할 텐데요. 실수한 게 있더라도 귀엽게 봐주세요. 저는 먼저 말레이시아를 소개해드리고 다음에는 말레이시아의 역사, 경제, 사회, 문화, 과학기술, 대한관계, 우리나라와 말레이시아, 저의 비전의 계기, 꿈을 위하여 등을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말레이시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말레이시아의 위치는 동남아시아이고 수도는 쿠알라룸푸르, 국가는 코코스야자, 화폐는 링깃이라고 합니다. 말레이시아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이동식 화전 녹음을 하고 기원전 1000년경 강가나 해안가의 철기 사용자들이 출현하였습니다. 2, 3세기에는 북부 깨다 지역을 중심으로 왕국이 출현하였고 말레이인의 문화는 힌두교와 불교의 융합된 형태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역사와 다소 공유되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경제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말레이시아는 농업, 행정, 군대, 경찰 등을 하고 세계 식용유 시장의 50%를 잡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사회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술탄, 왕을 정점으로 하는 이슬람 교적 계급 사회입니다. 말레이시아의 문화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말레이시아의 문화는 매우 독특하고 다양합니다. 왜냐하면 상대 민족의 영향을 받아서 믿음과 전통, 조화와 현역, 창성 등을 독특한 문화를 이끌어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과학기술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말레이시아는 통신시장이 기본 전화 서비스와 공중전화, 무선 호출, 셀룰러, 위성 시스템, 2개의 관제소, 2개의 국제통신 위성기구가 있습니다. 인터넷 시장은 인터넷 호스트가 34만여 개이고 인터넷 사용자 수는 1,130만 정도입니다. 말레이시아와 대한민국의 외교관계입니다. 말레이시아는 1960년 6월 한국과 수교하였습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와 우리나라는 서로 교류가 활발합니다. 우리나라와 말레이시아에 대해서 비교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면적은 9,720제곱킬로미터이고 32만 9,847제곱킬로미터입니다. 우리나라의 언어는 한국어이고 말레이시아의 언어는 말레이어입니다. 우리나라의 종교는 불교, 그리스도교 등이 있고 말레이시아는 불교와 힌두교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는 반만하는 찬란한 문화이고 말레이시아의 역사는 힌두교와 불교의 만남입니다. 우리나라의 수도는 서울이고 말레이시아의 수도는 쿠알라룸푸르입니다. 저의 비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비전은 우리나라의 바른 역사를 찾는 역사학자와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곳을 알려주는 사진작가가 되고 싶습니다. 제 비전의 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비전을 가지게 된 계기는 제가 아이비리그와 천재아랑 등을 하며 제 감시사가 역사나 우리나라에 대한 것인 걸 알게 되어 역사학자나 사진작가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S노트 수업을 하면서 제 비전을 더 자세히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꿈을 위하여 제가 할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말레이시아에 가기 전에 말레이시아에 가서 적응을 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될 만한 공부나 책을 읽어 조금이나마 말레이시아의 사회를 느끼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제 꿈을 이루고 싶습니다. 아직 정확한 선택을 한 건 아니지만 비전과 진로는 대략 나왔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제는 열심히 제 꿈을 위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양준혁 학생의 발표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준혁이랑 저랑 수업을 하는 중간에요. 아버님이 인도네시아에 계셨었는데 그때 이제 잠깐 여행을 다녀왔었어요. 그리고 나서 준혁이는 6살 때부터 제가 내교육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인도네시아에 오래 다녀와서 수련을 하는데 수업을 하면서 이제 수련을 하는데 자기 비전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살아갈 건지에 대해서 계속 뇌에 물어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뭐가 내려왔는지 비전을 딱 잡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뭘 해야 될지 알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뭔데? 그렇게 물어봤더니 자기 나라의 역사, 우리나라의 역사가 너무 자랑스럽고 좋은데 우리나라보다 조금 낙후된 나라, 개발도상국이든 그런 나라에 가서 우리나라의 좋은 점을 알려주고 우리나라의 역사를 알려줘서 그 나라도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자기의 비전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진짜 얘가 제대로 비전을 자기 뇌 속에서 답을 스스로 찾아냈구나 해서 그래서 뇌교육이라는 건 선생님들이 물론 이렇게 유도를 해줄 수 있고 가르쳐줄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스스로 자기가 답을 찾아가는 교육이 아닌가 싶습니다.